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곳에서는 이공계열 이외의 진로 선택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 끝에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생기부로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어려웠던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고요. 재수를 선택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점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실패에 대한 불안이었는데요. 목표를 위한 정해진 길도 없고 얼마나 노력해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보장도 없고 그리고 실패에 대한 하한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는 게 재수를 시작하기까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재수를 결심했을 때 기숙학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남들이 몇 년 동안 하는 수능 공부를 제가 따라잡기 위해선 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기숙학원이 공부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위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제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바로 탈선의 위험이 적은 기숙학원이었는데요. 수많은 기숙학원 중에서도 강남하이퍼 의대관을 선택한 이유는 선배들과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원 측의 홍보가 아니라 믿을 만한 주변 사람들의 추천 덕분에 강남하이퍼 의대관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막상 학원에서 생활해보니 강남하이퍼 의대관의 관리는 때로 부당하게 느껴질 정도로 엄격한데요. 그러나 4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의 여정을 위하여 엄격한 통제가 필연적임을 인정한다면 1년 동안 공부하기에 강남하이퍼 의대관만큼 공부하기 좋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특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어가 제일 부족했는데요. 1년 동안 국어 특강을 계속 들으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국어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과목을 선생님과 1대1로 공부할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국어 멘토링도 꾸준히 들었는데요. 1대1로 배우면서 문학 작품 정리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지문 접근법이나 문제를 푸는 순서 등 많은 지식과 그리고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저 스스로의 책임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 입시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재수를 하면서 실패에 대한 불안과 제 주변의 기대가 느껴지면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과는 오롯이 제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1년 동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했고요. 처음에는 부담이 더 많이 느껴졌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반대로 제 노력에 걸맞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는 우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계시고 다들 국어를 하시는 방법이 다르신데 그중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문제나 보기를 먼저 보지 않고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문제로 넘어가려고 했고요. 글을 잘 읽어야 문제가 잘 풀린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정말 기출 지문이 제일 중요한데요. 물론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학원 수업이나 인강 그리고 특강 같은 부분으로 보충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출 지문을 볼 때 지문이 익숙해져서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수능 지문은 정말 잘 쓰인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의 구조나 글이 쓰인 방식을 천천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대조의 방식으로 쓰인 글이야, 이 글은 과정을 위주로 쓰였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은 앞의 문장에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부연 설명을 하는 예시를 들어주는 그런 문장이구나. 아니면 첫 문단에서 A, B, C를 언급했고 이 문단에서 A, 그 다음에 B를 언급했으니까 다음 문단은 C에 관한 문단이겠구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시험장에서 의식하지 않아도 지문의 숨은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국어 공부를 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방식이 저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학은 인강이나 그 외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편은 아니었고 기출 분석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본인이 약한 특정 파트가 있다면 그걸 극복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저는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분석을 할 때에는 기출 문제집을 풀고 정답을 확인하고 매기고 이래서 틀렸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는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풀 수 있어야 좋은 문제고 좋은 문제는 모든 조건을 한 번씩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풀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문제 속에 있는 조건들을 모두 파악하고 그 조건들이 내가 배운 어느 단원의 어느 개념과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제의 조건에서 목표로 나아갈 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갈림길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느 길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할지는 최소한 1분 정도는 생각해보고 문제를 푸는 게 조건을 아무 생각 없이 만지작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답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혹은 풀고 나서 여러 논리적인 단계가 있을 텐데요.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떤 개념이 적용되었는지,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나에게 묻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와 마주쳤을 때 의식하지 않아도 접근 방식이 더 쉽게 떠오르고 설령 접근 방식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평소에 문제를 분석하는 방식이 본인만의 킬러 문제 접근법이 될 테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우선 본인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요. 영어는 모든 문제의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특정 유형에서 틀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문의 해석 자체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문의 해석이 힘들다면 단어가 약한지 아니면 어려운 구조의 문장에 약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고요. 단어가 문제라면 단어장을 외워야 하고 문장 해석이 문제라면 구문 모음집을 통해서 구문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석에는 문제가 없는데 특정 유형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건 그 유형의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영어는 모든 문제의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특정 유형에 대한 접근법을 연습하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수업이나 혹은 인강을 통해서 그 유형의 문제를 푸는 데 적용해보는 연습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실패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넘어서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요. 제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부담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즈음에 모의고사 결과가 다시 떨어지면서 실패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막연하지만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잡념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면 내가 힘든 이유가 학원을 나가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수능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려고 했습니다. 잡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공부의 능률이 떨어질 테니까요. 기숙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분명 체력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치는 일입니다. 본인만의 활력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쉬는 시간에 산책을 하는 거나 매점에 자주 가는 것, 그리고 점심 저녁 시간에 축구나 농구를 하는 것 등 굉장히 사소한 것들도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일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면, 후회하지 않을 정도라면 충분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즐겁게 생활해야 공부의 능률도 오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수능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선행반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선행반으로 시작해서 공부하면서 과목별 개념을 미리 들을 수 있었고 정규반 수업을 들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행반으로 들어오면 학원에 적응할 시간,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아지고 정규반 수업을 따라가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선행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치고 시간이 많이 흐르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는 게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수능장에서 느낀 감정, 그리고 입시에 실패했을 때의 감정이 앞으로의 여정을 이끌어줄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감정이 무뎌지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약점과 강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재수를 선택할 때 실패에 대한 부담을 떨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부라는 건 분명 배우는 과정이지만 입시라는 목표 앞에서는 점수를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남들 하는 대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재수는 분명 실력 말고도 체력적, 정신적인 문제가 작용하고요. 또 습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평소 실력이 그대로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본인이 수능에서 최상의 성적을 받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컨디션 관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당황한다면, 실수를 한다면, 그리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기고 불안해져서 뒷과목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니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겠죠. 그러려면 어떤 문제와 맞닥뜨리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풀 수 있게 연습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죽지 마시고 자신 꿈을 이룰 그날을 기대하면서 파이팅 하세요.